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36% 올라서 25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꽤 올랐습니다. 1.3%가 넘게 올랐고요.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 2550 여기를 못 뚫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뚫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. 좀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기대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 7월 이후로 뭐 정말 너무 긴 이렇게 하락이었죠. 거의 반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, 그래도 뭐 한 2,400 정도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미국 증시 먼저 보시면 다우가 0.5% 빠졌고요.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C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. 컨센서스가 2.9%였는데 3%가 나왔어요. 그래서 미국 물가가 진짜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.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어쨌든 2% 물가이기 때문에 좀 2%까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, 작년 9월부터죠. 2.4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좀 그 CPI가 막 발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. 1%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다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CPI가 이번에 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보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게 계속 더 올라간다고 하면 뭐 주식시장에 당연히 큰 충격을 주겠지만은 그래도 또 다음 달, 3월 달에는 뭐 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. 여전히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워낙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지금 그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지금 계속해서 주식이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. 지금 금값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뭐 3,000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요새 보면 유럽 증시 되게 좋아요. 유럽 증시가 보면 어제도 약간 올랐거든요. 유럽 증시 보시면 지금 올해만도 10%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독일 증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독일이 지금 올해만도 11%가 올라왔고요. 3년 동안 지금 독일 지수가 46%가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나스닥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독일입니다. 나스닥보다도 더 올랐네요. 나스닥이 3년 동안 42%가 올랐는데 독일이 46%가 오르면서 거의 지금 보면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나스닥 그리고 일본 니케이 뭐 독일 증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비해서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. 코스피가 마이너스 4.49%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국내 증시가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았는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 뭐 지수상으로는 그래도 별로 안 빠져가지고 선방을 한 것 같고요. 종목들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테슬라가 반등을 좀 했고요. 애플이 1.3%, 1.8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지금 제일 좀 특징적인 게 메타랑 뭐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18거래일 지금 연속 상승이라고 하거든요. 이것도 참 지금 대단한 기록인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보면 팔란티어가 55%가 올라왔고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24%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뭐 M7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상승률을 자랑하는 게 지금 메타고요. 음, 참, 네. 지금 뭐 딥시크 이후로 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다 좋긴 한데 메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참 의외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좀 많이 움직였던 주식들 보시면 보잉이 3% 오르면서 오랜만에 보잉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.
반면에 에너지 주식이 좀 많이 빠졌어요. 엑슨모빌이 3.8% 이렇게 빠지면서 네, 지금 뭐 WTI가 워낙 좀 가격이 뭐 별로 좋지는 않죠. 지금 WTI 지금 70불 겨우 그냥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석유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석유 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지가 강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WTI가 70불이 아니라 오히려 뭐 60불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어쨌든 뭐 석유값 같은 경우가 만약에 60불대로 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 석유 기업에 한정해서 좀 안 좋은 거고 전체적인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그래도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의외로 올랐어요. 사실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게 뭐 선방을 하긴 했지만은 오르지는 못해서 우리 증시가 뭐 그냥 보합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많았더라고요. 외국인이 오늘 그 현물에서는 1,000억 정도 이렇게 판 걸로 나오는데 선물에서 많이 사가지고 오히려 보면 네, 선물 쪽 계산을 하면 매수입니다. 네, 선물을 오늘 거의 1조를 샀어요. 네.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를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. 오늘 외국인 선물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켰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또 증시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주도주가 지금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. 보면 하나오션이 오늘도 6% 이렇게 오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한 2년 전에 에코프로가 상당히 이 광풍이었죠. 그때를 약간 생각나게 합니다. 물론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때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안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무너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쪽 조선 방산 쪽은 일단은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데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기반이 돼서 올라가면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여태까지 나온 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추정 PER도 보면 50배가 넘는 이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지금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하나오션의 주가도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또 오랜만에 이런 주도 섹터가 나온 만큼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증시가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좀 테마가 아니고 제대로 착실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조선 방산이 계속해서 좋아요. 오늘 뭐 하나오션도 그렇지만 현대중공업도 3.6% 이렇게 올랐고요. 어, 네.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50만 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좋은 모습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지금 좋은 그런 섹터가 사실 섹터라기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독보적으로 지금 좋기는 한데 네.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처 이렇게 또 가면서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성장이 계속되는 한은 주가가 계속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률이 좋은 회사들은 뭐 가치 지표로는 비쌉니다. 60배가 넘는 이런 지금 비싼 주식이긴 한데 지금 워낙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보합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% 오르면서 좋은 모습이었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도 5%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계속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은 7% 오르면서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철강이랑 또 2차전지 이쪽에 그 두 가지
이제 성격이 있는 그런 주식이라서 지금 2차전지 자체는 그렇게 뭐 그 반등이 쉬워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쪽도 있으니까 네.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네. 그런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또 주식이기도 합니다. 네. 반면에 오늘 좀 하락했던 섹터는 금융 쪽이 좀 안 좋았어요. KB금융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. KB금융 오늘 3% 빠지면서 이제 8만 원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고요.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왔고요. 주주 환원이 기대보다 좀 미치지를 못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4%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 쪽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가 그동안에 뭐 2550 여기서 좀 막혀 있던 것들이 좀 뚫어내면서 이렇게 좀 올라와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. 뭐 이대로 2600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또 2600대에서 이렇게 안착을 하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뭐 지금 뭐 그런 글로벌 증시가 이런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큰 악재만 안 나와도 네, 일단은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